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준 2030년에 약 10만 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나 폐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방치 시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기존의 생산, 소비, 폐기의 선형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배터리 순환경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잠깐, 순환경제란 무엇일까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를 통해 그 정의를 알아볼게요.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합니다. 자원 채취, 대량 생산, 폐기로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인 선형경제와는 대비되는 체계로 탄소 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배터리는 전기차의 전 주기 탄소 발자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원료 채굴, 정제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따라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사이클이 구축된다면 제품 수명 연장이나 원자재 대체를 통해 전기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제재조는 상태가 좋은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셀을 분리해 새로 조립한 후 전기차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사용이란 효율이 감소한 폐배터리를 ESS 등의 전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이란 더 이상 활용이 힘든 폐배터리의 양극화 물질로부터 해체, 파쇄, 연소 등 공정을 거쳐 고가의 희유금속을 추출하여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폐배터리를 셀 단위로 분해 시 높은 비율로 원재료가 회수되어야 기업에는 이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외 주요 기업의 경우에는 90에서 95%의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고 있어 앞으로 재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반값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값싼 LFP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배터리이기 때문에 향후 폐차 시에 환경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폐배터리는 생산부터 운송, 해체, 보관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요.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선 이러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발표자이신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님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순환경제 대응 전략의 개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추세와 더불어 전기차 비율 증대를 위한 국가별 목표가 세워지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전기차를 늘리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적실성 있는 폐배터리 순환경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이승희 대표님은 크게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터리의 생애주기별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환경성 보장제의 적용 강화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이 1.5%로 매우 적은 편이고 바젤 협약으로 배터리 수입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속 정밀한 배터리 성능 평가를 통해 기존의 최소 8시간, 약 1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성능 평가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성능 평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기준 및 표준 마련을 통해 배터리의 유해물질들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6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패널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연구 분야에서는 조지의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님께서 패널로 나와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K배터리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했지만 공급망 조달에 대해서는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제약 요건에 대해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폐배터리 순환 경제는 탄소 중립 이행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원 안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이승훈 GS 에너지 상무님과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님이 패널로 나와주셨습니다. 이승훈 상무님께서는 최근 폐배터리가 재제조,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었지만 재활용 목적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개선되어야 함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재범 수석연구원께서는 배터리의 원료로 리튬 외에 음극재로 쓰이는 흑연을 사례로 언급해 주시면서 경제성이 낮아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원료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학계에서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값이 30% 이상 저렴한 LFP 배터리에 낮은 유가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NCM 배터리의 경우에는 100% 재활용이 되는 반면 LFP 배터리는 유가성이 낮아 땅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경적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한 환경 부담금, 제조사 재활용 의무화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시민사회를 대변해주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은 정책은 전체를 조망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폐기물 관리 법안과 충돌하지 않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이와 같이 산학연 그리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책에 참고해 주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님께서 패널로 참여해 주셨어요. 폐배터리 성능평가, 안전관리, 운반 보관관리 및 이력관리, 재생원료 사용에 관해서 총괄적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배터리별로 차이가 있는 유가성 측면, 환경적 안전관리까지 총망라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업계에서 폐배터리의 재활용까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셨는데요. 환경부는 아직 성능평가 기술이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유독 물질인 공정 스크랩과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상 리스크를 고려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완성품 형태로만 보던 전기차의 배터리의 종류와 구조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적으로 폐배터리를 재자원화하는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재범 포스코 연구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배터리에 있는 모든 원료들을 다 최후의 한 톨까지 계속 쥐어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이제 드렸었는데,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전기차를 도입하였더라도 단순 폐기 시에는 오히려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 그 잔존 가치를 최대한 아낌없이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주기에 걸친 이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저비용, 고속 성능평가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K배터리 강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